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자질과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 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거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명시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김성진. 이어서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 김성진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3년 전보다 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주시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고견은 겸허한 마음으로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3년의 성과와 향후 3년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임기 동안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정에 실질적으로 기하고 있는지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의 실력과 선한 영향력을 2배로 만들자는 목표로 원장직에 임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직무수행계획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의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냉정한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3년 핵심 비전은 AI 시대에 시민의 삶과 수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력 있는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첫째, AI의 강한 연구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작년부터 AI 역량 내재화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경진대회, 동호회 등을 통해서 업무 전반에 AI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AI를 기관 역량으로 제도화하여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연구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책연구기관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민 수요, 현장 중심의 연구로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결과는 시민들과 더 넓게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업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져야 될 4대 역량이 있습니다. 정책 설계 역량, 정책 연계 역량, 현안 대응 역량, 정책 소통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의회와의
정책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법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연구를 확대하고 의정토론회를 통해 연구원이 시의회의 실질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세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시정연구원의 원장님 보시기에 현재 인재상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들이 이 도시에 대하여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율에 따르되 자율적으로 연구하되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개인이 아니고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원을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앞으로의 3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구의 본질을 지키고 변화를 이끌고 사람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원장으로서의 3년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년 실력과 선한 영향력을 2배로 하겠다라는 것하고 또 정책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 3년 노력해 왔습니다. 정책 활용도나 직무수행계획서의 성과에서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활용도, 또 연구의 품질, 그 다음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시민 125만 우리 수원 시민들과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의 리더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 온 결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AI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AI 기술 발전과 우리가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확대 속에서도 우리 시정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 수행뿐만이 아니라 지역 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역량을 실제로 키우기 위해서는 인사, 평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발전이 우리 정책연구원의 연구하는 방식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 전문 연구자들이 한 수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조사하고 문헌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시각화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지금은 생성형 AI가 수시간 내에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하게 수원시의 맥락에 맞게끔 또 연구 질문을, 연구 문제를, 공공 문제에서 정책 문제를 찾아내고 또 나머지 이 정책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은 연구자의 역량이 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될 인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우리가 무슨 연구실들을 여러 개 부서 중심으로 이렇게 둔 연구실들을 이미 작년부터 이미 AI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듈형 조직으로, 즉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가 발생이 하게 되면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도 정말 새롭게 기존의 연구 보고서의 건수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인데, 올해는 연구 보고서의 평가도 이게 AI가 쓴 보고서의 윤리 기준도 확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연구가 지금은 한 연구자가 수십 건의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들도 지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만, 평가 기준도 AI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다시 정비해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의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3년은 분명히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들이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실제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진 후보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 자체는 사실 수원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최근 연구 브리프라던가 현안 연구들을 보면은 좀 더 이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원님, 이게 제가 작년에 우리 과제 중에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라는 것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연구진을 8명 이렇게 해서 지난 1945년 우리 시가 시로 성격된 이후에 75년 동안 우리 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시민들 수요조사도 했고, 또 우리 시민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미래의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을 그리도록 하기도 했고, 또한 그러면서 우리 시가 향후 2040년 나아가야 될 이런 뭐 인구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원도심의 회복의 문제, 또 뭐 재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을 시장님 이하 뭐 실국장들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발표도 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현안뿐만 아니고 수원의 중장기 미래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니요, 그 고민을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 역량이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도 하시긴 하셨지만 주로 대부분 수원시장의 어떤 정책 공약이라던가 그 공약이 발전하는 고도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뭐 다양한 정책적인 거를 제안하면서 시정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좀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시장님 거는 대부분 연구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좀 미진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정연구원이 아무래도 그 시장님 위주의 그 정책을 연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이 있어서, 비율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쪽 비율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닙니까? 네, 의원님, 지난 3년 제가 의원님들의 정책 수요를 받으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의정 토론에도 가급적 저희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음 3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의 입법 수요라든지, 제가 앞서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연구 수요에 대응해 나도록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그리고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책 고도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시장님 공약 관련된 사업을 제가 주로 보다 보니까, 생산하신 문건들을 보다 보니까 그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스러기 정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투로만 쓰여 있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 저는 시정연구원에서는 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정책적 방향성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시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고 앞으로 출마하실 뭐 다양한 뭐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장님, 심지어 경기도지사까지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이 연구 보고서를 보고서, 수원시에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본인의 공약을 그걸 보고서 결정할 정도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미 나와 있는 그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못 쓰신다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임기 초에 손바닥 정원 관련해서 시장님이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정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내셨어요. 그때 커뮤니티가 뭐 34%로 제일 요청이 많고 주민들이,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생태, 그리고 뭐 경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요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이 또 뭐랄까요, 분석 자료를 내셨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는 상당히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커뮤니티나 뭐 생태 경관을 한다고 했을 때 커뮤니티나 생태는 특정 규모 이상 있게 돼야지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원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언에 보면은 그 커뮤니티형이라 하면은 결국에는 주민, 그 자발적인 주민 조직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평가 결과서를 보면은 67%가 주민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 조직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예요. 그럼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관리하는 주체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손바닥 정원이 되어 있는, 관리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이제 관공서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학교나 관공서, 구청, 동사무소, 이 주민센터는 제외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사업 목표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개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재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 뭐랄까요,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수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 물론 고도화라고 쓰셔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쓰셨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고도화하면 이 정책이 전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마 반드시 정책이 개선되어는 날려면 문제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적시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또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연구심의에, 모든 연구심의에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주시는 의견 제가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 중에서 뭐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좀 공간을 좀 연구 역량의 그 부분을 좀 남기셔서 의회하고도 좀 협업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자랑하시는 뭐 첫아이 출산 지원금, 아니면 뭐 버스, 뭐 이런 청소년 버스 지원, 뭐 이런 것 중에 사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동근 대표님도 계시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의회에서 먼저 제안해서 된 것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시청과 시의 일로만 비춰지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좀 서포트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동훈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침에 인천일보에서 이제 저희 인사청문 관련해서 기사가 떴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연구원 내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전달을 해서 쭉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보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수원시정연구원장 입장에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또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 7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보니까 8개 협업기관 중에 수원시정연구원하고 장학재단은 대상이 아니어서 좀 사실관계하고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원님들 3년 전에도 위원님들이나 또는 그 중간에도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은 좀 수원시정으로부터 독립되어야 되고 중립적으로 연구를, 뭐 배전님 지적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강조해 왔고, 저도 그 원칙에는 아주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 자리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거나 그럴 생각은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제가 깊이 생각은 못했고, 점심 전에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그 두 가지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사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심정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진행했던 거고요. 본 의원이 3년 전에 우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우리 수원시가 타 특례시보다 예산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후보자께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저희 수원시 예산이 아마 거의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3년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좀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저도 기억 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아마 그런 질문으로 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생각들을 꼭 3년 동안 아마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이렇게 받아 쓰는 기관인데 그 예산만큼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에 개선을 해서 정책 효과를 더 높게 나타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가 지난 3년 동안의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정책 활용도,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고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23년에 우리는 연구를 하게 되면 이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23년에는 연구 보고서 한 건당 다운로드를 이제 해서 한 230회 정도 다운로드를 받는데 25년 작년에는 연구 보고서 연구과제 한 건당 980회 정도의 다운로드를 횟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만큼 책임감을 더 많은 분들이 연구 보고서를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높아지고 있으니 더 책임감 있게 연구하자라는 거고요. 저는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인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결과물을 시민이 됐든 타 기관이 됐든 3배 이상이 저희 결과물을 좀 조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이제 모두 발언이나 직무수행 계획에 보면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정연구원도 AI 관련된 부서나 AI 관련된 정책 또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그 기사를 조회하다가 전주시가 이제 시정연구원에서 AI 거점 도시로 데이터 생산 고유체계 재설계 AI 도시 도약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체적으로 연구 활동을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수원시는 지금 계획적으로나 또 이전에 작년부터 또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떠한 부분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금 접수가 다 됐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AI를 가지고 연구 과정에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직원들이 스스로 경진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들도 반복되는 행정 업무들은 자동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접수가 지난 금요일날 끝났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구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정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국제기구에서 만들어지는 동향들을 AI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동향이 만들어지게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서 제가 시에 지금 특히 시에 전달하거나 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이 걸려서 했던 일들을 좀 압축해서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의 역할이고요. 저는 이게 전 직원들한테 좀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수원시정연구원에 맞는 LLM 모델도 구축을 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맥락에 맞는 그런 연구 플로우를 만들어갈 생각, 올해부터는 그걸 좀 내재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산이 이 정도인데 AI가 도입되면 인건비를 줄이든 여러 연구 분야를 줄여서 AI 도입으로 인해 예산을 좀 줄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본 의원은 저희가 현재 연구직 인원이 22명 맞죠? 네. 22명의 이 AI가 도입돼서
아마 제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명의 연구자가 AI의 그 연구원에 한 10명의 그 데이터를 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같이 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누군가는 AI가 도입되면 이 연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인원을 토대로 더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를 좀 연구를 하고,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직원들한테 이런 숙제도 내주고 이런 연구 방향을 해보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단기간에 빨리 도입을 시켜서 실제 우리 시정연구원 또 시정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장기간 되기보다는 단기간에 끝내고 실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보자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고, 그 지난 3년간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낸 데이터나 이런 모든 자료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3년의 시간을 이후에 또 이렇게 다시 재임명된 걸 보면 그동안 우리 후보자께서 했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 또 임명이 된다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과 또 시를 위해서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AI 도입하게 되면 기술 도입부터 보통 기관들이 하게 되는 건 우를 범하는데요. 우리 시정연구는 그렇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빠르게 확산해가는 전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AI 역량을, AI를 더 친숙하게 빠르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를 먼저 시작을 해서 빠르게 확산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기술 도입이라든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단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3년 동안 시정연구원을 책임을 맡으셨는데 3년의 그 아쉬움과 또 아쉬움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러면 그 아쉬움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아쉬움을 좀 앞으로는 성과를 좀 내겠다, 그런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소개서에서도 좀 솔직하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원들이 두 가지 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인원의 문제라든지 또 시정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한계들, 시간의 부족.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관찰하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의 골목을 잘 아는 분들은 역시 우리 수원시정 세종에 있는 국책연구원들이 아니고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한계들을 제가 AI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시간의 부족, 인원의 부족을 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은 다른 연구원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이 문제를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서 그동안 시정연구원의 어떤 그 신상필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만한 성과를 냈으면은 어떤 사례로 해서 보답을 하고 더 시정연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례라든가 또 어떤 문제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벌을 줬다, 신상필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 3월에 부임을 했고 원장을 맡았고 24년에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병가의 부정사용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성과자들 문제가 저희들이 이제 검평을 이렇게 하게 되면 SABC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연속
이렇게 재하 등급을 받게 되면 이렇게 저 성과자 관리도 하고 또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제도가 이미 우리 연구원에 거쳐져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당되는 대상자가 발생을 해서 또 저 성과자 교육에 들어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차에 이분이 또 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게 있어서 내부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성과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경평 성과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차등을 줘서 우수 성과자들에게는 더 많은 비율로 이렇게 지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특히 성과 부분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 엑셀런트를 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좀 해서 근무 의욕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주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책 활용도가 연구를 했으면은 수원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해갖고서 거기에 대한 그런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그런 미흡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향과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1호부터 연구를 의뢰받아서 연구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25년도 연구가 다 끝나면 26년 2월에 우리 연구원을 소관하는 정책기획과로 저희들 이 연구가 정책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각각의 연구의 담당 부서가 또 있어서 거기서 과장님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그것이 반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활용을 했으면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활용 예정이면 어디인지, 또 검토 중이면 이제 활용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구체적으로 어디 제도 개선에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뭐 어디에 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또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온 것이 정책 활용 이력 관리제를 26년부터 24년, 25년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무 평가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과제가 끝나게 되면 그 과제가 그 해에 또 그 다음 해에만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2년 후, 3년 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연구 책임자 당사자들이 본인의 과제가 끝나면 3년 내에 그 과제가 어떻게 쭉 활용되는지를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근무 평가에 반영을 해서 정책 기여도라는 항목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연구가 정책에 기여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올해부터는 본격 적용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물론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에 이제 앞으로는 좀 수원시에 맞는 그런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수원 하면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수원에 다소 그래도 신분당선이 들어오는 이런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은 영통에서 광교 신도시로 오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교통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정연구원에서 뭐 동탄 뭐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호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연구를 해서 시민 삶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발전하는 연구를 좀 많이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26년도 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보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수탁과제를 그 전에는 시로부터 5억이라는 수탁과제를 받아서 책정이 돼서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각 수탁과제에서 금액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시로 반납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로부터 5억을 받지 않고 과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제의 예산으로 수탁과제를 하는 체계를 바꾸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뭐 여러 모든 협업기관들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그 시의 방침에 따라서 연구원도 좀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하는 예산들은 좀 줄여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5억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5억을 조금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연구원을 줄인다라고 표현하신 게 맞나요? 어떤 건가요? 연구원은 줄지 않고 그러니까 연구비를 좀 줄여서 저희들이 연구비. 또 제가 보니까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줄여도 우리가 줄여진 예산 내에서 연구를 다 수행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예, 수입이 지금 이제 어쨌든 수원시가 긴축 재정이라 하여서 이렇게 좀 애를 쓰시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저희가 이제 수원시정연구원의 목표가 경영 전략이라고 이제 경영 목표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 체계적인 조사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어쨌든 해야 될 이런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이행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그러니까 수원시 말고 타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시도의원 이렇게 도지사 다른데 시장 이런 선출직뿐만이 아니라 정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수원시에 한정된 용역 가지고는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용역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야지 이후에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시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수입에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아마 다른 최근에 우리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시정연구원이 용인은 있었고 성남도 만들어졌고 화성도 만들어졌고 안산도 만들어졌고 시흥시도 만들어졌고 안산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이제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부터 수탁과제인데 수탁과제를 이렇게 해오는 거는 조금 아마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이라든지 최대한 좀 다른 지역의 수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정해진 시가 의뢰하는 연구들도 많고 또 정해진 인력의 한계도 있어서 좀 제약은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가급적 저도 한 10% 전체 수탁과제 중에 10% 정도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우리 수원시 간 외로부터 좀 받아서 해야 되는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딱 제가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하나 이거는 연구비 관련돼서 제가 이제 청문회 때 질의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정책 연구가 있고 현안 연구 그리고 수탁 협약 대행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임 연구원에게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입이 나누어지게 되나요?
지금은 이게 과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제에 연구 책임자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그냥 연봉 계약에서 받는 걸로 충당을 하고요. 이 과제에는 연구 책임자의 인건비는 그래요? 편성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수원은 그러면은 그 용역을 받거나 그다음에 협약을 그러니까 수탁으로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전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것인가요? 개인의 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그럼 수정연구원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나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보면은 수탁 협약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탁 협약 같은 경우는 대행 연구에는 이 복지 관련돼서 몇 건을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이라든지 이런 현안 연구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에는 복지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이거는 이제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복지 쪽에 전공자도 한 명 있고요. 가족 정책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또 사회보장 협의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사회보장 실태 조사라든지 이렇게 일부 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공자가 지금 한 사람이어서 또 그 복지 담당자가 연구기획 팀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이제 분야의 연구만큼 활발하지는 그렇죠. 못한데. 활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인사도 인사건의와 그다음에 예산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복지수원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아까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연구비 부분을 이제 조금 긴축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인건비 사용에 있어서는 좀 안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 비용 지출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지금 장년들 50, 60대가 다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복지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지금 사전 예측 대응 이런 연구들이 준비가 되고 좀 더 복지 쪽에 많은 연구들 또 지금 신청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세입 돌봄 사업의 전달 체계의 문제 여러 연구 수요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력의 한계는 이렇게 못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주신 의견 제가 잘 깊이 새겨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분야 쪽의 복지 쪽의 연구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재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제작된 연구 결과가 시 정책 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나요, 혹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가 끝나면 그 연구 과제를 목록을 해서 2월에 전년도 25년도 연구가 끝났으면 26년 2월에 연구 과제의 목록하고 담당 과장하고 해설을 해서 정책기획과에 전달하게 되면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이 연구가 정책에 어떻게 지금 활용되었는지라고 하면 제도 개선이 되었는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었는지 또는 사업의 개선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활용 예정인 경우는 예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활용이 되지 않은 거는 아직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정책계획과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의 경평의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PPT 띄워주신 걸 보시면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는 시 정책에 방영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활용 예정이거나 부서 검토 중인 연구 결과까지 기여한 것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예정인 게 있고 예정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토 중인 거는 사실 기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검토 중인 것까지 저렇게 하면 일종의 지표가 실적이 좀 이렇게 부풀리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혹시?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 지적한 대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은 다시 저도 좀 개선할 필요를 저도 느끼고 있고요. 정말로 개선이 활용이 되었는지 그게 그 해만 할 게 아니고 2년 후에도 활용될 수 있으니 연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 검토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개선을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실질적인 활용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전문가시니까 그런 지표 만드시고 찾으시는 거야 전문가시니까. 그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리스크가 크겠죠. 시정연구원에서 그렇게 큰 규모의 정책을 했을 때 시에서 혹은 시장님이 아니면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갖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반영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현안 연구나 아니면은 공약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문제 제기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경영평가 자체가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럼 반대 의견을 내면 아무래도 정책 결정권자인 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이 그거를 반대 의견을 수용해 주면은 이게 되겠지만, 반대나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어떤 다른 뭐 데이터가 있거나 다른 검증이나 목적이 있어서 이제 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연구원에서 이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네,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는 연구직 인원 16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략정책 및 현안연구 실적에는 연구직 외의 인원도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략정책 연구과제 수행 실적에 9번, 17번, 19번에 기재된 실적은 연구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연구 책임자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 현안 연구과제 수행 실적도 보시면 1번, 2번, 15번, 16번, 18번, 31번, 32번, 33번, 44번, 45번 실적은 연구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책임 연구자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이 연구직 명단에 없는 분들의 연구가 지금 이렇게 연구 실적으로 연구직 분들이 한 연구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왜 포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제가 이게 이런 보니까요. 연구진 직원이 맞습니다. 제가. 직원이 맞아요? 예. 그럼 연구직 직원이 그러니까 그 명단 16명에는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운데 성함이 공표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성이랑 끝 글자가 맞지 않은 분들만 일단은 이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가 부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미만, 잠깐 하셨던 분들은 연구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연구하는 거라면 아무래도 그 연구원에 있는 연구직들이 주도하여서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또 체크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운트하는 기준이 총체적인 연구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개수를 좀 뺀다고 해서 그 평가 자체가 막 달라지진 않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연구직 직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팩트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연구직 직원들 중에 연구 성적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분, 6개월이나 미만의 이런 분들과 했던 걸로 이렇게 채워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지금, 왜냐면 연구원 개개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잘못 쓰신 건가요? 아니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기 보니까 이게 6개월 미만, 네. 입사한 지 네. 6개월 미만인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는 게 있고, 그래서 여기 왼편에서 놓은 연구직 현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제는 이렇게 수행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낼 때는 1년에 몇 건을 사실은 했냐, 이거를 지금 평가 지표니까요. 위원님 정확하게 해 준 거라면, 그럼 연구직을 6개월 미만도 포함하고 그분이 실제로 3개월 근무했으면 여기는 이제 0.3으로 계산해서 연구과제 평가를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수치로만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수원 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돌이켜보면 위원님들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지원들도 해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이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들은 잘 챙겨서 의회하고의 협력도 넓혀가는 한편 또 정책 기여도 또 정확하게 산정하는 노력들을 개선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한 실력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위한 연구도 안 되고 시의원을 위한 연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시민을 위한 연구여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그것의 근본 목적을 항상 잃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도 물론 이것을 수치로 어떻게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원 시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는 그런 시정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임용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성진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